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경쟁 국가들의 R&D 물량 공세에 밀려 생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경쟁 국가들은 첨단 기술력 개발의 자원과 인재를 사실상 무제한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시대착오적 규제에 발목이 잡혀서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빌 블래너 캐나다 국방장관이 캐나다 국방부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고 두 장관은 이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대응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의료 인공지능 기업인 루닛은 자회사 볼파라 헬스가 미국 국방보건국과 유방암 검진 소프트웨어 공급과 검진 시스템 고도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총 730만 달러 규모이며 볼파라의 주력 제품인 페이션트 허브가 미군 의료시설에 새롭게 도입돼 향후 5년간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II 서밋 기조연설에서 지난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만났을 때 HBM4 공급 일정을 6개월 당겨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광노정 SK 하이닉스 CEO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했더니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CEO에게 6개월 앞당겨 보기로 답했다고 밝히면서 HBM4에 관한 공급 일자가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의 탄력들은요. 장 후반이 가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켠에서는 금투세발에 관한 지수의 상승이 일시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요. 항상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시점에서 어떤 의견에 또 어떤 시선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저희가 오늘 그 해답들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장 저희와 정리 잘 해보시면서요. 내일장까지도 함께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 가장 많이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을까요? 실시간 조회 종목 살펴보시면서요. 시장에 관한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주가의 방향성들은 각각 엇갈립니다. 이수페타시스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주 거론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유상증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수페타시스는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시장에서 굉장히 큰 탄력세를 이뤄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PCB 집중 사업 구조 다각화를 검토하겠다라는 회사 측의 의견도 있었고 유상증자에 관한 소식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은 그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1%가량 하락하면서 역시나 약세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이처셀도 보겠습니다.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인트 스텝이 RMAT에 관한 최종 허가 기대감을 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그러한 탄력들을 이어져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섹터 단의 상승도 있었지만 개별적인 호재 뉴스들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1,500원 선 넘어서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누스도 보겠습니다. 3%가량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턴 어라운드 됐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장 초반에는 상승 탄력을 가져갔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요. 다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전지와 바이오 업종들에 좀 몰리게 되면서요. 그 수급들이 좀 빠져나간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3%가량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몬레인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 강세입니다. 사실 엔터주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주에 관한 힌트는요. 저희가 지난 거래일 방송에서 드렸었던 바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이러한 상승이 나와줬는데 오징어 게임에 관한 예고편이 글로벌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다라고 하는데 그에 관한 기대감들이 몰리면서 오늘 미디어 컨텐츠 테마들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한가까지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8,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YJ링크도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에서 그래도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9%가량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SMT에 관한 공정 자동화에 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슈도 있었고요. YJ링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공급 계약을 맺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까지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재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재료도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보시느냐에 따라서 오늘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들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감 시장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또 실시간 조회 종목군들 살펴보면서 시장의 이슈들, 그에 맞는 종목군들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군들 중에서 또 관심 가는 종목군들 좀 있으셨을까요? 네, 실시간 조회 종목 중에서 오늘 뭐 워낙에 다 많이 강했었죠. 네, 오늘 뭐 멍멍이도 송아지도 다 오르는 그런 장이라 네. 사실 뭐 대부분의 종목들 좀 거래가 집중되면서 오르는 것들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이 이제 거래 대금 크게 실리는 거라든지 그쵸. 아니면 이제 그 뭐 2차 전지단에서의 거래 대금이 크게 쏠리는 그런 종목들이 일단 눈에 크게 좀 띄었었고요. 뭐 그런 것들 제외하고도 지금 뭐 개별적인 이슈 달고 올라가는 것들도 많고 화장품 섹터도 굉장히 좋고요. 사실 지금 떨어지는 것들을 좀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뭐 전통적으로 최근에 이제 계속 강하게 올라왔던 뭐 KT 같은 거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던 것도 오늘 뭐 약간 쉬어가는 오늘 흐름이고요. 쉬더라고요. 네, 네. 맥쿼리 인프라 같이 이제 배당 관련 이런 것들 좀 쉬어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굉장히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뭐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뭐 미디어 관련 주들 이쪽 한번 보고 싶어요. 미디어 컨텐츠 테마가 좀 강세인데 네네. 레몬레인이 그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예고편이 방송 준비 중에 발표가 돼서 저도 못 보긴 했는데 네. 대표님 혹시 보셨나요? 저는 오징어 게임 아, 1편도 원편? 네, 아직 이런, 네. 1편도 안 봐서 그냥 그런가 보다 아, 그런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워낙 이제 글로벌적으로 센세이셔널한 어떤 드라마였기 때문에 뭐 이번에 이 2에 대한 기대감 일단 실질적으로 나오고 난 이후는 맞아요. 세론이 될 수는 있겠지만 12월 달에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이제 한 달 남았다라는 입장에서는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확장시켜서 이제 엔터주들도 오늘 같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 네. 엔터 관련해서는 최근에 긍정적인 의견들이 좀 시장에 많긴 하더라고요. 네네. 이쪽까지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전반 이제 지금 보면 중국에서 오늘 한국인들 그 무비자 맞아요. 입국 무비자 네. 입국 허용했죠. 그거 하면서 네. 이제 여행주들이 확 올라가고 뭐 항공주도 올라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그게 움직이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한한령 이제 완전 해제되는 거 아니야라는 유일하게 또 나왔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또 엔터 섹터에 또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뭐 그 로제하고 브루노 마스가 아파트, 불렀던 네. 아파트가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아, 저렇게 이제 맞아요. 글로벌적으로 히트치는 어떤 음악이 나왔을 때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엔터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면서 최근에 그 뭐 디지털 조선이라든지 뭐 그 지드래곤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을 맞아요.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복귀하는 인기 스타들이 복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주가 흐름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1월 17일 날 제가 19일인 줄 알았었는데 17일 날에 빌보드 뮤직 어워드가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정 전에 어떤 그 엔터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발동할 수 있겠구나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일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관련한 일정들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주가의 모멘텀을 계속 찾아보는 전략들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중국의 무비자 소식에 대해서 여행주들이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이 섹터의 확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대표님께 한번 그 답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반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중국 여행 가실 거예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이제 기대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주변에 뭐 이런 이슈가 있어서 뭐 중국 여행 갈 거야 물어보면 열에 한 9분 안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몰라 뭐 한번 가볼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 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뭔가 비자를 무비자로 열어준다고 해서 뭐 가지 않을 곳을 사람들이 간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기존에 비자를 받아야 되거나 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편리해졌다라는 부분에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분명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이슈가 이렇게 나오고 나면 이거 오늘 9시 뉴스에도 나오지 않을까요? 계속 뭐 각 언론사들에서 그렇죠. 여기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어떤 연속성은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행 관련주들 중에서 뭐 노란풍선이 오늘 가장 먼저 상한가에 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참 좋은 여행도 지금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거의 바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여행주들 내에서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좀 시장에 큰 영향력이 있는 파급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이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항공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행주들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는 있겠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여행객들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이들이 나올 텐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 계속해서 변동될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항공주들은 좀 지켜보니까 그 지금 중국 저가 항공사들 중국 노선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네. 안 가시니까 그렇죠. 안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없어졌고 제주항공 유일하게 있구나. 네, 지금 네.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또 무비자로 중국 분들이 입국 갈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조금 더 확대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이제 고객들의 수요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 여행을 갈 거냐라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단기적으로 조금 봐야겠네요. 네, 단기적으로 보통 대표님? 이렇게 9시 뉴스까지 나올 정도의 이슈면 한 3일 정도는 변동성이 있거든요. 물론 오늘이 가장 시세가 강하겠지만 뭐 3일 정도까지는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뭐 충분히 그 사이에서 이제 짧은 매매 정도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3일 정도의 또 매매 유효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오늘 시장에서 정말 많은 섹터군들이 상승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대왕고래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는데 시추에 관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시추를 할 건지 그 네. 장소가 이제 명확하게 정해졌다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워낙 오늘 시장에서 다양한 섹터군들이 오르긴 하지만 대왕고래 쪽도 우리가 계속 바라봐도 좋은 호흡일지 네.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게 12월 10일이었나요? 11일이었나요? 그 첫 그 시추공을 이제 뚫는 게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정들이 계속 잡히고 맞아요. 뭔가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주가 위치가 보면 그 7월 말 8월 초 이때 이제 한번 시세를 주고 저점을 잡았던 그런 구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구간에선 돌려줘야지 뭔가 스토리가 맞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말씀하신 대로 이 재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가 조금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뭐 흐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급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은 이번 조정 구간에 계속 사고 있었거든요. 이 대왕거래 쪽을요? 네, 정말로요? 네. 기관 쪽은 이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었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가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뭔가 어떤 진행되는 부분들이 그냥 정말 뭐 허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정부에서 그쵸. 추진하는 건데 네.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빨대는 꽂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일정이 잡혀 있던 부분에서 이제 뭐 한 달 남았습니다. 그죠?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 정도나 이제 상승을 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거래가 좀 실리면서 21선 위로 이제 주가가 안착을 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지금 9월 달부터 해서 이제 조정 받던 거 요거 마무리된다라고 봐야 되고
추세 전환을 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쌍바닥 자리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그림은 일정도 잡혀 있고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화성 밸브가 대장주격으로 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대표님. 그렇죠. 이쪽에 관한 이제 전략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화성 밸브도 뭐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이제 중심을 좀 잡아주는 종목이라면 화성 밸브가 뭐 8월 달까지 고점을 이제 찍었었던 그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대장주로서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뭐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9,000원대 가격단에서 오늘 거래가 확 터졌거든요. 오. 요번에 10월 달부터 해서 뭐 9월 달부터 조정 나올 때 보면 거래가 거의 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없이 내려왔다는 거는 상방으로 튈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물린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매물이 얇다. 얇으니까. 예, 그렇죠? 얇기 때문에 이제 저항을 좀 덜 받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화성 밸브 같은 경우 시총이 이제 1,000억 조금 넘어가는 가벼운 종목이기 가볍네요. 때문에 네. 시세 탄력은 이 종목이 가장 강할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넥스틸이라든지 뭐 관광 관련 종목들 많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도 해서 실질적으로 이 테마는 뭐 다 같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는 거니까 눈여겨 봐야 되겠죠. 일단은 저희가 일정을 조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의 모멘텀들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님 오늘 시작에서 이제 정말 많은 섹터군들이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의 업종들을 사실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상승 업종들 중에 그래도 그나마 좀 우리가 중기적으로라도 이 섹터는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섹터도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 시장에서? 일단 네카오 정도? 네카오가 네. 또 등장을 하나요 오늘? 네, 근데 이제 그중에 저는 카카오를 싫어하기 때문에 네이버 쪽으로. 정도는 우리가 조금 긴 관점 한 6개월 정도 본다라면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위치에서 이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섹터. 2차 전지 네, 쪽으로. 2차 전지 네. 섹터도 많이 빠져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7월 달, 8월 달 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죠. 사실 7월 달만 해도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2차 전지가 이제 7월 1일 날부터 이제 헬스케어와 이 2차 전지에 돈이 확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가격적인 변화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다. 정말 안 좋은 이야기들은 다 나온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가 정말 주가 바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부정적이었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시선이, 그죠? 네. 뭐 댓글도 굉장히 안 또 좋고, 누구를 네. 죽이려고 그러냐부터 해서 뭐 전문가분들도 사실 데이터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막 못 하시는 입장이었어요. 다들 뭐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직은 아니다라든지. 근데 나중에 확인 다 되고 난 시점에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그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바닥 대비해서 한 40% 넘게 올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어떤 그 주가라는 거는 향후 나올 미래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기대감들을 선반영을 한다라고 보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바닥을 좀 다지고 상승으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고 있는 sek터가 바로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7일 날인가요? 그 FOMC에서 또 금리 결정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25bp 정도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네. 결국 지금 뭐 내려가는 어떤 금리의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이 성장주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고 그동안 굉장히 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던 2차 전지가 내년에는 지금 가이던스가 거의 이제 흑자로 다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지금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뭐 보통 주가 6개월 선행한다라고 했을 때 뭐 반응이 지금 6월 달, 7월 달부터 움직이기 11월 시작한 달입니다, 게 지금. 그렇죠. 이제 11월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6월 달, 7월 달이 네. 저점 잡고 지금 올리기 시작한 거니까 얼추 이제 선반영에 들어갔다라고 본다라면 오늘 소재 관련 주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뭐 괜찮게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죠. LNF 같은 게 금요일에 실적 나왔는데 그 적자폭을 확 줄이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4분기 뭐 흑자 전환은 못 하더라도 이번 분기보다 적자폭이 더 줄어들고 내년에 기존 가이던스 자체가 흑자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가이던스는 언제든 바뀔 수 있긴 맞아요. 하지만 요 방향대로 가는구나.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누가 사? 뭐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누가 사? 그런 이 비싼데
금리 높은데 누가 사 했던 것들도 이제 해소될 거고 또 최근에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ESS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결국 뭐 AI 서버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원전이 대안이다라고는 하지만 원전 짓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맞아요. 그거 뭐 1년 만에 뚝딱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5년 뒤에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SMR은 5년 정도 걸리고 지금 우리 대형 원전 기존대로 그냥 짓는 것도 아시겠지만 1년 만에 완공이 불가능해요. 뭐 불가능하죠. 네. 저기 날림 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전 같은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그 전력을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면 전력 소모를 줄이는 거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좀 수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ESS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결국 거기는 배터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조금씩 계속 확장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ESS 그다음에 이제 그 로봇 택시 때 테슬라 로봇들 막 춤추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럼 배터리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뭐 향후 배터리 안 들어가는 것들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해본다라면 뭐 결국은 성장주다라는 거에서 벗어나진 못한다.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주에 관한 시각은 시장에서 다양합니다. 하지만 또 대표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산업의 전반적인 확장과 또 실적의 가이던스가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오늘 시장은 또 기회의 시장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래대금 상위 종목 저희와 살펴보실 텐데요. 화면으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요 5% 넘는 상승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9만 닉스 다시 한번 터치해주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HBM4의 공급 일정이 6개월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시사했습니다. 그 이야기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훈풍으로 같이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5.76% 상승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주 강한 와중에도 알테오젠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테르가제의 국내 판매 마케팅과 영업에 대한 공동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 전해졌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4거래일 만에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좋은 수급알, 개별적인 이슈까지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총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8%가량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브임도 오늘 보셔야겠죠.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해리스 후보에 관한 우세론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이유가 되겠고요. 에코프로비엠에 관해서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또 추가적인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국내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하향이라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기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부분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DS 단석 보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도 상승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탄력 이어져 갑니다. 일단 SAF의 공급 등에 관한 이슈로 연일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항공유에 관한 친환경적인 국제적인 어떤 패러다임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폭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지고요. 거기에다 추가적인 이슈가 오늘 또 뜨더라고요. 한국의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탈모 패치를 개발했다는 소식들이 같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또 한 번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대표님과 이제 시장에서 하나하나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저희 DS 단석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DS 단석 굉장히 좀 좋아하는 네. 기업인가요?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SAF 이야기가 이제 저희 이 시간대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맞아요. 요거 조정이 나오면 일단 좀 긴 관점으로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말씀하신 대로 이 글로벌적인 어떤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예, 심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DS 단석이 생산하는 SAF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를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하거든요. 그 전 단계를. 그걸 이제 한 30만 톤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던 건데 요게 그 뭐 화학업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수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SAF를 만들 수 있는 설비를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은 DS 단석입니다. 밖에 없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요거 만들고
이제 전 단계를 만들어서 납품도 하지만 SAF를 만들 수 있는 시설 설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료된다고 했을 때는 SAF를 갖다가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5,850억인데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이 600억, 700억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년도 뭐 700억, 내후년도 한 800억 이렇게 해서 매출도 뭐 1조 2천억 정도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좀 생각해 본다라면 그래도 전고점 정도인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기존에 하고 있던 어떤 사업에서 또 새롭게 뭔가가 들어오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항공료는 기존에 쓰던 걸 못 쓰고 이걸 다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충분히 어떤 산업에 굉장히 큰 변화죠.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점단을 벗어나고 상승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올라갈 때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 조금 조정 나올 때 분할로 매수하셔서 좀 끌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연일 강세를 나타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접근하기엔 사실 약간의 부담감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대표님? 그냥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가능하다? 거는 네. 사실 우리가 주가가 지금 사서 내일 오를지 모레 오를지 그걸 모르잖아요.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겠지만 좋은 호재가 있고 거래 대금도 크고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사업 내용도 좋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근데 타이밍적인 부분은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분할로 조정받을 때 사게 되면 주식은 기본적인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금이나마 싸게 사는 것들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탁 사서 뭐 내일 바로 가면 좋겠지만 좀 이렇게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로 접근한다라면 괜찮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게 올지는 모르겠어요. 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91,500원이나 뭐 92,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그때 비중을 조금 더 담아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거래 대금 상당히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들 대표님이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도 거의 이제 상한가에 안착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서 못지않게 강세고요. 일단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관한 이제 전략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원익홀딩스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 탑픽 종목이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 종목은 제가 오늘 꼭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그 전날에 이제 종목들을 쭉 보면서 내일은 이 종목을 꼭 매매를 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었고요. 이유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시세가 상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상한가 갔으니까. 상한가라는 거는 이제 전체 시장에서 0.5% 이내 확률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2,600개 중에서 1%가 1%면 26개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하루에 5개 아니면 뭐 많이 나오도 한 10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확률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붙은 어떤 뉴스라든지 재료가 굉장히 맞아요.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재료 내용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메타라는 글로벌 맞아요. 빅테크와 로봇팔인가요? 로봇손인가요? 그 생산을 한다라는 그런 파트너십이 체결되어 있고 요게 이제 개발이 완료되면 이제 원익 로보틱스에다가 생산을 맡기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들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재료가 좋기 때문에 오늘 연속성 있게 좀 시세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저점단에 한번 노려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일단 뭐 너무나 역배열이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올라갈 때 당연히 앞에 이제 매물대의 저항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물려 계시던 분들 오늘 탈출 기회로 많이 활용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그러셨을 들고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 이후에 이제 주가가 뭐 한 차례 또 변동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거래 대금이 지금 1,600억 정도면 충분히 뭐 시세는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된다.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로봇 섹터가 지금 다 좋으면 이게 정말 큰 호재로 그쵸. 막 더 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아직 섹터 단으로 봤을 때는 로봇 테마는 다른 것들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오늘 로보로보 정도 따라서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지만 아직은 뭐 로봇 섹터들이 다 이제 갈 거야라고 생각하기는 좀 섣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뭐 원익홀딩스가 이 이슈로 뭐 굉장히 크게 가준다라면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막 부각을 받을 거예요. 우리 이제 YG 플러스가 로제 이슈로 이렇게 크게 뜬 것처럼 그 이후에 엔터주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듯이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은 어떤 큰 시세를 주거나 대박이 터진 어떤 그 재료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후발주는 뭘까라는 거를 계속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단계에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조정 살짝 기다리셨다가 이게 뭐 조정 기다렸다가 접근해보자 이러면 그게 뭐 얼만데 이렇게 사실 어렵잖아요. 맞아요. 사실 어려워요. 네, 저도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사실 급등락하는 종목을 뭔가 어떤 가격을 정해놓고 들어간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보고라고 이 장보고 장보고는 위인이지 않나요? 그 위인 말고요. 장을 보고 아, 장을 이제, 보고. 예, 네. 종목 그날의 장을 보고 그날의 종목을 보고 어떤 좀 대응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일단 제가 가격을 잡아보자면 뭐 틀리겠지만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좀 저항자리 2,950원, 3,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조금 괜찮은 가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단에서의 이제 하락을 멈추는지를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기사에도 있었지만 세계 최초 붙었잖아요. 네. 탈모 패치. 이것도 오늘 이슈가 뜨더라고요. 네, 요즘 네. 안 그래도 M자로 좀 아이고, 그런가요? 탈모가 대표님? 나오고 있는데 이게 빨리 네. 좋은 걸로 이렇게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바람까지도 원익홀딩스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원익홀딩스 사실은 이제 관심 많으실 것 같았어요.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 사실 내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대표님께서 잘 풀어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표님 저희가 이제 장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탄력 계속 잘 이어져 가고 있는데 네. 자, 오늘의 종가 베팅 섹터 혹은 종목 있을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한번 저희가 베팅의 관점으로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특히나 이제 장이 좋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뭐 다 좋아 보이니까 어려운 부분이 더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네. 근데 이게 이제 또 내일 대선 이슈가 또 있다 보니까 이게 종가에 사는 게 맞나? 또 내일은 또 뭐 불확실성 뭐 이런 걸 해서 또 빼는 거 아니야? 약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불안해요. 같은데 너무 불안합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 나오더라도 이제 갈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섹터 오. 안에서 이제 종목 골라봤고요. 그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아, 이쪽으로 가나요, 오늘? 네. 오. 보시면 이제 이것도 이 서울경제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8만 원 단, 9만 원 단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시세를 한번 주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정이 나오다가 11만 원짜리에서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으로 좀 방향을 돌리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오늘부터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종가에 일부 사보고 그다음에 뭐 한 3분할 정도 해가지고 21선까지 한 차례 또 음봉으로 눌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분할로 한 뭐 오늘,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한 3일짜리 종가 매수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신다 했을 때는 이번에 2차 전지 섹터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가장 시세 탄력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 가벼운 뭐 시총 작은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2차 전지 섹터 단에서의 그래도 큰 종목들 내에서 시세 탄력이 좋기 때문에 내릴 때 분할 매수를 잘 해두신다면 또 한번 수익을 또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주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섹터의 어떤 그 환경 자체가 예전에 어떤 리튬 가격이 막 사상 최고치 치고 할 때 그 이후, 그러니까 작년 여름이었죠. 1년 반 정도의 어떤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의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상승하는 흐름들은 만들어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에코프로 머티를 이제 대표님께 3일짜리 종가 베팅으로 받아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전략을 조금 받아보고 싶습니다. 뭐 네.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우리가 매도 시점을 잡아볼 수 네, 있을지. 손절가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제가 좋다고 본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안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서 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차 여차하다 싶으면 손절을 할 수 있는 가격들 좀 생각해 두셔야 되는데 그게 저는 10만 6천 원
10만 7천 원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최근에 형성된 그 저점 자리 이런 구간들을 이탈하면 좀 손절 대응을 하시고요. 전고점이 14만 원인데 저는 요번에 이 전고점은 좀 넘어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만 원에서 한 16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때는 뭐 전고점 넘어설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로 우리가 분할 매수한 것처럼 또 3분할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전략까지 받아봤고요.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건 이제 2차 전지를 이제 전반적으로 좋게 보셨는데 사실 2차 전지 내에서도 어떤 섹터에 관한 전망들은 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재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대표님께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보시는 걸까요? 셀을 일단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요. 셀을 네. 가장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일단 지금 주가의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셀이 이게 완제품이 잘 팔려야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당연히 잘 팔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셀 업체가 지금 가장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게 이제 뭐 4680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테슬라에 납품하는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긍정적인데 내년에 이제 테슬라에서 저가형 모델들이 쭉 나온다고 했을 때 나오죠. 걔네들은 뭐 또 다른 배터리를 장착하겠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4680 배터리들이 장착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셀 업체들의 캐파가 좀 커질 수 있겠죠. 그 납품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소재 관련 기업들은 그동안에 조금 못 움직였던 것들이 오늘 이제 일시적으로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해리스의 어떤 지지율이 수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아졌다, 그러니까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이 그러면 트럼프보다는 아무래도 해리스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친환경 자동차 관련돼서 이렇게 좀 지지하는 쪽이니까 그러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걸 수도 있는데 금투세 영향이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는요. 네, 지난번에 금투세 뭐 폐지 이슈 한번 됐을 때도 2차 전지가 확 올랐었거든요. 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뭐 폐지 쪽으로 동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증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미국 선물 보면 뭐 우리나라 증시 왜 올라가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금투세가 증시의 하락이 금투세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는 금투세 때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전 그게 좀 없지 걱정이 싶어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약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속된 말로 뭐 여기저기 유세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설마 됐다고 해서 뭐 그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정책 그러니까 보조금, IRA 주는 거나 이런 부분 있어서 폐지를 하기는 법적인 부분이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걸 뭐 또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에 관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대표님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대표님께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투세라는 단어를 최소한 100번 이상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금투세 이슈가 우리 시장에서 금쪽이 같았는데요. 오늘은 정말 금을 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장 정확히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우리 시장 역시나 탄력들 계속 이어오는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에 관한 의문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 못 미치는 성적을 냈었던 국내 증시는요, 오늘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8%나 상승했고요. 코스닥은요, 3% 넘는 상승률로 마감 지었던 기분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업종 단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다양한 업종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전기전자 쪽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전기전자 쪽이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 대다수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오늘 시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2차 전지 관련주들과 또 반도체 대장주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하이닉스 먼저 말해볼까요? 하이닉스가 6%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네요. 하이닉스에 관한 이슈들 오늘 자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HBM4에 관해서 엔비디아에 조금 더 일찍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모아졌고요. 거기에다가 지시에 관한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5% 그리고 그에 더 올라서 6.48%의 상승률로 마감 지었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와 같은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또 노무라증권에 관한 에코프로비엠에 관한 또 투자 의견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영향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리스 우세론들이 시장에 부각을 받으면서요. 에코프로를 필두로 2차 전지 전반적인 소재단의 상승도 눈에 띄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전기 관련주들,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까지도 그러한 수급들이 일제히 퍼져가면서요. 전기전자 업종들 활짝 웃었다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업종 보겠습니다. 일단 의약품도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수급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개별적인 제약주들에 관한 이슈들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십자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종목이 FDA에 관한 일상에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신약에 관한 기대감들도 몰려왔었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별적인 이슈, 경영권 문제에 관한 이슈들도 부각을 받으면서요. 오늘 시장에서 두 가지의 모멘텀 함께 부여가 받으면서 현재 9% 넘는 상승률로 마감이 지었습니다. 자, 이현제약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공동 개발 중인 신약이요.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임상 결과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 5% 넘는 급등 양상을 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주에 관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크게 상승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켠에서 이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신용융자 잔고가 1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해요. 그에 따른 시장에 관한 어느 정도의 리스크들은 있다라는 부분들 챙겨보시면서요. 관련한 흐름들 계속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락 업종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의 하락 업종은요. 통신업들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군들은 저희가 지수가 한참 좋지 않았을 때 그나마 상승했던 업종이었다라고 소개를 많이 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들은요. 오늘 시장이 활짝 웃으니까 역시나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KT와 SK텔레콤과 같은 통신주들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군들을 오늘 시장에서 약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락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맥락입니다. 금융업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좀 나와줬고요. 금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밸류업에 관한 기대감들 또 배당에 관한 기대감들 때문에 상승이 나와줬는데 오늘은 특히나 계속되는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BNK 금융지주도 최근 들어서 이러한 약세들 이어져 갔고요. 오리온홀딩스와 같은 홀딩스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약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금융업의 하락을 보면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이 돌았던 업종들은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테마주들이었고요. 이러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진 종목군들은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이 나와줬다라고 코스피 지수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의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데요. 코스닥 지수 어떻게 마감 지었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장중한 때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따라서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내 폐지로 가닥이 잡히게 되면서 강한 반등세 나왔습니다. 장중한 때긴 했습니다만 3.5% 이상의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고요. 다행히도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고점 부근에서 장을 마감한 모습이네요. 754포인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 개수보다 3배 이상 많은 상황이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특히 시총 상위단 안에서 2차 전지 제약바이오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1위부터 25위 종목까지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HPSP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에서 1% 이상의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들고 온 쪽은 바로 제약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라는 정부발 이슈와 더불어서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누가 되든 상관없이 이 생물보안법이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과 보로노이아 같은 종목들은 장중한 때지만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처셀은 정말 매일매일 특징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거래일에 FDA 첨단재생 의료치료제 지정과 그리고 최종 허가는 좀 연관이 없다라는 분석 속에 전 거래일에는 24%까지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락분을 전부 다 만회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SCM 생명과학 역시도 개발 중인 아토피 치료제의 임상 결과가 추천 논문으로 지정됐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안에는 없지만 오늘 ENCell 역시도 급등세 보였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분석 기술로 고품질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균일하게 생산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공행진을 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락 문화 쪽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영상 콘텐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2 티저가 굉장히 흥행을 했다라는 이야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레몽레인이 가장 대장 역할을 했더라고요. 왜냐 살펴봤더니 오징어 게임 주인공 이정재가 최근 레몽레인의 사내 이사로 선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가장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쇼박스 빅텐츠 그리고 이주일까지 모두 다 두 자릿수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JYP도 오늘 많이 올랐네요. JYP뿐만이 아니라 SM, 하이브 그리고 YG 일제히 동반 강세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연히 중국 경기 부양책 플러스 알파로 중국 쪽에서 무비자 정책까지 함께 내놓으면서 상승 재료로 작용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금속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램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긴 했습니다만 26% 이상의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별 이슈 있었어요. 최근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공장을 또 신축했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 조금 더 두꺼운 강관을 생산하고 판매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고공행진한 채 장을 마감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없지만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떠들썩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첫 시추 위치가 사실상 확정됐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요.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상승세 보였다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수 마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같은 시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보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